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110가 무너지기도 하는 등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주식들 그리고 투자 대상들의 주가 하락,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올해 버블이 심했던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2000년 IT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일까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앞으로의 시장 만만치 않죠. 어렵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과한 버블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한 그 종목들만 아니라면, 그러한 종목들을 피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향후 증시 속에서 오히려 강한 성과, 강한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버블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속 버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할게요. 저의 책 가치투자 처공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간간히 설명을 드리곤 하였었는데, 자, 버블, 거품, 이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심리적 버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적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고요. 작년까지 유행했던 재테크 용어인 포머 증후군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그 투자 대상이 없으면은 뒤처진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심리적 버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블의 또 다른 모습은 심리 가격 버블, 밸류 버블이라고도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 가격 입장에서 고평가되었는지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격 버블입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이 서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리적 버블하고 가격 버블은 같이 형성이 돼요. 뭐 대표적으로 2000년 IT 버블 당시 또는 먼 과거 옛날로 가서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 당시 가격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가격 평가 잣대가 없으니 뭐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꿈과 희망만으로 가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현상뿐만 아니고 심리적 버블,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심리적 버블, 공통적으로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버블장, 어떻게 보면 2010년대부터 해서 2021년까지 있었던 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그리고 올해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그 직전 2000년 IT 버블 형성 과정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가격 버블이 있었고 심리적 버블 똑같이 공존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뭐 코인 시장 떠올려 보시면 맞아. 금방 떠오르시죠? 뭐 미국의 빵 주식들, 맞아. 나스닥, 맞아. 자, 그런데 가격이 한창 상승할 때는 그 버블이야 그러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 버블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버블이란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고 지금 우리가 버블 붕괴 과정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버블 붕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2010년대부터 해서 이 작년까지 버블이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투자 대상 주식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코인이 있었죠. 지금 화면상의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있는데 17년, 18년에 한번 뻥이야 하고 2019년, 20년 초까지 지지지 하다가 2020년 후반부부터 해서 급등하면서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코인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 마치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처럼 가격은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수준 그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잡코인들, 뭐 사라진 애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외에 성장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었던 ARKK, 예, 아크인베스트의 혁신주, 예, ETF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주가가 이것도 5분의 1 토막 이상 하락했고, 그나마 얼마 전까지 그 성장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 예, 올해 중반 이후부터 해서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더니 급기야 이번 달에 $110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버블이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들 나타나면서 앞서 언급드렸던 심리적 버블, 포모 증후군 다 사라졌죠. 이제는 오히려 역포모 증후군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버블, 그것도 예, 아주 심각한 버블에서 뻥 터져가지고 고평가되긴 하였다라는 수준 정도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버블이 심했었고, 그렇게 버블이 심했던 어떤 투자 대상이 무너져서 지금 많이 주가가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면, 약세장이 향후 조금 더 지속된다 한다면 이들 종목들의 추가적인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이게 이제 버블이 꺼지는 과정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표인데요. 가격 하락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가격 하락하는 과정에 패닉이 한번 옵니다. 중간 패닉. 예.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격 버블이 먼저 깨져요. 무너져요. 뭐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주가나 가격이 확 꺼져가지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버블이 만들어질 때는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만 가격이 무너질 때는 하락 모멘텀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락 모멘텀. 예. 자,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격 버블이 붕괴되고 하락 모멘텀이 지속이 되게 되면요, 점점 지쳐가는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 심리적 버블 붕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성장주, 버블이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요 두 가지가 전개되고 있는 이 중간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2000년에 증시 붕괴 후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 2, 3년 정도 어려운 시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자,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날카롭게 떨어지려면 날카롭게 떨어지는 가지 기간 조정이 1년이 아니고 더 긴 기간이 예, 성장주에서 나타나게 되면 투자자들은 지쳐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만약에 약세장이 있다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거품이 있네, 버블이네 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2000년 IT 버블 형성과 붕괴 그 전후의 흐름을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를 놓고 함께 한번 도식화 해봤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자, 나스닥 지수는 2000년으로만 그친 게 아니고 2001년 그리고 2002년까지 예, 힘든 고비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까지도 코스닥 지수가 예, 좀 힘든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투자 답을 찾을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고리타분한 투자 대상에서 오히려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요. 지금 똑같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IT 버블 붕괴 후 수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예, 뭐 향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물론 중간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긴 하였죠. 하지만 그게 나스닥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향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 어때요? 2022년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고 다우지수는요. 2022년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가 무조건 따봉이네 이러한 아주 찬양하는 분위기가 작년 초까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찬양 분위기가 아니고 아예 시장 참여자들이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어떤 증시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좀 고리타분한 애들이 대장주로 등극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성장주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지만 이 과정은 사이클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이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저의 연말 송년 세미나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 뭐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 접속하면 라이브 하네 이렇게 딱 뜰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증시 토크와 정기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